옛날 옛적 갓날 같적 황선희 박지혜 유미경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합류하신 유미경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3회차 녹음에 앞서서 옛날 옛적 갓날 같적 1회차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을 먼저 정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들려드린 곡명 소개에서 첫 번째 곡 제목은 개미장이 끝났다가 아니었고요. 개미장의 도깨비다 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곡은 타박타박 타박내야가 아니라 타박내야 였습니다. 그리고 예고해드렸던 그래픽 노블 이야기가 2회차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안동모에서 회원 교육으로 그래픽 노블의 강의를 들었고요. 오늘 책 읽어드리는 순서 뒤에 이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반버들립 초공시와 염려비를 전라북도 다른 버전 두 가지를 들으시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곡 이진아의 람팜팜 들으시고 바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Every day I sing for joy.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쁜 생각들에게 무섭게 겁을 줄 거야.
반반 버들잎 초공시와 염려비 한국 구전설화 7권 245쪽 전라북도 전주군과 장수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양반 하나가 있었는데 딸 하나 두고 상처를 입다. 그래서 후실장계를 들어서 새 마누래를 얻었는데 이 새 마누래는 전실딸을 몹시 미워해서 밥도 잘 안 주고 옷도 잘 안 입히고 일만 죽도록 시켰다. 그리고 이 처제는 아무 소리도 않고 이부더매가 시키는 대로 잘 순종했다. 동지서 딸 추운 겨울인데 이 이부더매는 상추가 먹고 싶으니 상추를 뜯어오라고 전실딸 보고 말했다. 전실딸은 이부더매의 말이라 거역도 못하고 소쿠리를 옆에 찌고 상추 뜯으러 집을 나섰다. 치운 젖을게 상추가 어디 있겠냐망. 엄의 명령이라 상추를 뜯으러 나왔는데 바깥은 눈이 장설같이 쌓여서 질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도 눈을 헤쳐가면서 찾고 가는디 어디만침 간게 날은 져서 어둑어둑 잊었다. 어디 몸도 뇌기고 쉴 데가 없는가 하고 이리저리 둘러본 게 저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는 눈도 없어서 실만 있어. 그리 가서 몸을 내겨볼까 했는데 바위 밑에는 굴이 뚫려 있고 그 굴에는 돌문이 있었다. 돌문을 열고 들어간 게 거기는 눈도 없고 포도동 날릴 듯 날아갈 듯한 초당이 있었다. 초당 앞이 가서 지침을 한 두어 서너 번 해서 사람이 왔다는 지척을 한 게 초당 앞에서 이쁘게 잘생긴 도령이 나오더니 여기는 나는 새도 못 들어오고 기는 짐승도 못 오는 딘디 어떤 누가 왔느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했다. 그래서 처제는 나는 이만저만한 데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 제모가 상추가 먹고 싶다고 해서 상추 뜯으러 온다는 것이 여기까지 왔노라고 말했다. 도령은 이 처제 말을 듣더니 그러느냐 이리 들어오라 하고 초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날 밤은 거기서 자고 아침이 돼서 초당문을 열고 본 게 초당 앞에는 상치밭이 있어. 상치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도령은 상치를 한 소쿠리 뜯어주면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라고 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올 적에는 돌문 앞에서 반반버들잎 채공씨야 연이 나왔다 문 열어라 고히라. 그러면 내가 나가서 문 열어주마고 했다. 이 이부 딸은 상추를 한 소쿠리 얻어갖고 집이 와서 지모한테 준께 지모는 그 상추를 다 먹더니 또 뜯어오라고 했다. 이부 딸은 도령이 있는 데를 가서 반반버들잎 채공씨야 연이 나왔다 문 열어라 이런 게 돌문이 열렸다. 들어가서 도령 보고 지모가 또 상추를 뜯어오라고 해서 왔다고 했다. 또 상추를 한 소쿠리 뜯어주어서 지모를 갖다 주니까 지모는 다 먹고 또 뜯어오라고 했다. 처제는 도령한테 가서 상추를 얻어다 주면 지모는 상추를 먹고 또 뜯어오라고 했다. 이러기를 며칠을 했는데 지모는 이 추운 겨울날에 이 지지바가 어디서 상추를 뜯어오는가 알고 싶어서 하루는 이부딸의 뒤를 몰래 살살 따라가 봤다. 이부딸은 산으로 올라가서 어떤 바위 밑에 가서 반반버들잎 채공씨야 연이 나왔다 문 열어라 헌께 도령이 나와서 돌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가더니 상추를 한 소쿠리 뜯어갖고 나왔다. 이부더매는 이것을 보고 얼른 뛰어서 집으로 와서 전실딸이 오기를 지달고 있었다. 전실딸이 상추를 갖고 온께 이년
시집도 안 간 년이 서방질하러 댕기는구나. 나는 다 안다. 이 행실 나쁜 년아. 이 상추도 네 서방이 주었지. 이러면서 마구 두드러 팼다. 그리도 이 처제는 지모한테 달라들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원종도 하지 아니따. 다음 날은 지모가 지가 직접 상추 뜯으러 그 산으로 가서 그 바우 밑 돌문 앞에 서서 반반 버들잎 채공시야 연이 나왔다 문 열어라 하고 소리쳤다. 그런께 안에서 이쁘게 잘생긴 도령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지 본게 거기 있는 여자는 늘 오던 처제가 아니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은께 지모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달라들어서 도령을 죽이고 초당을 불지르고 상추밭도 밟아 뭉개버렸다. 그러고 집이로 와서 전실 딸 보고 상추를 뜯어오라고 야단쳤다. 이 처제는 또 속꼬리를 옆에 찌고 산으로 올라가서 바움이 돌문 앞에서 반반 버들잎 채공시야 연이 나왔다 문 열어라 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반반 버들잎 채공시야 연이 나왔다 문 열어라. 그러는데도 문이 안 열렸다. 반반 버들잎 채공시야 연이 나왔다 문 열어라. 또 해봤는데도 돌문은 안 열렸다. 그래서 처제는 억지로 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본게 초당은 불타버리고 상추밭은 짓뭉그라져 있고 도령은 죽어서 불에 타서 뼈만 여그저그 흩어져 있었다. 처제는 울면서 도령의 뼈를 잘 주워서 모아놓고 그러고 거기서 나와서 갔다. 한참 간이란께 조그마한 집이 나섰다. 그 집이 들어가서 몸 좀 내겨보겠다 하고 그 집이 들어가서 주인을 채진께 들어오라고 있다. 들어가 본 게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미영을 잡고 있는디 어떤 처제가 이 장설룬 속에 이 산중까지 왔냐고 물었다. 처제는 이러이러해서 왔다고. 지모가 이 치운 저울에 상추를 뜯어오라고 해서 이 산중에 왔더니 도령네 집이 상추가 있는디 도령이 상추를 뜯어주어서 지모한테 드리고 했는디 오늘 가본 게 도령이 살던 초당은 불타버리고 상추밭은 짓뭉그라져 도령은 죽어서 불에 타고 뼈만 남아서 그 뼈를 잘 감장하고 집으로 가다가 추워서 몸 좀 내기고 갈라고 들어왔다고. 자초지종 이 얘기를 쫙 했다. 할머니는 그러냐고 다 듣고 나더니 파란 병, 빨간 병, 흰 병, 시계를 줌서 이 병 속에 있는 물로 죽은 도령을 살려보라고 했다. 처제는 이 병물을 어떻게 씻냐고 헌께 뼈에다 대고 하얀 병물을 뿌리면 살이 돋아나고 빨간 병물을 뿌리면 피가 돌고 파란 물을 뿌리면 숨을 쉬면서 살아난다고 했다. 처제는 그 병 시계를 얻어갖고 도령이 죽은 뒤로 가서 도령의 뼈에다가 희건 병물을 뿌리니까 살이 붙어나고 빨간 병물을 뿌리니까 피가 돋아나고 파란 병물을 뿌리니까 숨을 하고 크게 쉬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잠도 오래 잘 잤구나 했다. 도령과 이 처제는 둘이 온의의 남매의를 맺고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서 잘 살았다고 한다. 둥당 두한당 숲속나무 아래에 버섯 모양
반반 버들리바 채공씨가 문 열어라. 전북 민담. 옛날 어떤 사람이 봉각씨가 죽고 소모를 얻었는데 친엄에는 죽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남매를 낳고 죽었어. 죽었는데 소모를 얻었지 않아? 계모를 얻었단 말이지. 얻었는데 그 전실딸 그것을 죽이려고 소모가 생각하다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동지섣달에 요즘은 온 한개가 상추가 있지. 뭐 옛날에는 어디 있어? 없어. 생전 없는디 섣달이나 동지달이나 되어서 큰 눈은 장솔로 퍼붓는디 눈이 장솔로 퍼붓는디 상추 부리똥, 상추 대공, 상추가 등이 올라온 걸 툭툭 분질르면 아들이 벗겨 먹기도 하지 않아? 그걸 먹고 싶다고 아선다고 소모가 하도 그걸 먹고 잡아서 볶아삼게 딸을 보고 그런 게 시안에 하다 못해 총포를 머리에다가 감고서는 한없이 도망을 갔어. 큰애기가 총포를 감고 어디를 갔는지 갔어. 갔는디 어디를 간게 이제 일모가 지물어서 할 수가 없어. 그래 여기저기 본게 불이 빠꼼빠꼼 써진 데가 있어. 등잔불이. 그래서 그 장설같이 쌓인 눈을 헤치고 가서 소리를 한 게 조그맨 총각 하나가 나오더니 여기는 새도 못 들어오고 귀신도 못 오는 데인데 어디서 인간 소리가 나느냐? 꼭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좌우간 문 열고 들어갔어. 초당을 쪼만하게 지어놓고는 이제 네모 반듯한 초당을 지어갖고 공부를 하고 사는 총각인데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인간 소리가 남게 나가봤지. 문을 열고 들어왔어. 들어가서 어째서 그러냐고 한게 그 이야기를 다 했거든. 소모가 이만저만해서 상추뿌리 똥을 먹고 잡다고 해서 이렇게 구하려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런 게 그러지 말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밥 해 먹고 한 보따리 내일 가지고 가라 했지. 그래서 그렇게 부부간 마냥으로 밥을 해 먹고 거기서 큰애기 총각이 이제 밥을 해 먹고 쬐만한 대문장에다가 열었더니 상추가 솟아서 이렇게 대궁을 짖었단 말이요. 대궁이 져갖고 그놈을 지근지근 불질러서 한 보자기에 싸서 갖다 주고 이놈을 먹고 안 하고 뭐 내버리면서 어쩌면서 이러면 뭐라고 할 것이니까 또 오라고 할 건 게 또 올 적에 데리고 온 계집을 딸려 보낼 거다. 딸려 보낼 건께 병을 몇 개 줄 테니까 이 병을 던지면 덤불이 됐다가 불이 났다가 물이 됐다. 이런 병인데 이놈의 가시나가 아무리 못 오게 던지더라도 불이 타도 불 속으로 솟아 나오고 계집애가 따라 붙을 것이나 혼자 내 집에 와설랑은 반반 버들리바 채공씨야 문 열어라. 그래야 내가 문 열어주지 그리 안 하면 내가 안 열어줄 거다. 꼭 그래. 총각 이름이 그런디. 그래서 참 그놈을 가져간 게나 옆편 내가 잘라 먹다가 생으로 먹다가 그래서 뒤엄잔에 내다 버리고 또 가서 가져오라고 하면서 야를 데려가거라 심심한데 야는 자기가 데려온 딸인데 이 아이를 떼놓고 올라고 죽여버리고 원래도 물이 져도 헤엄치고 불이 나도 헤엄치고 나오고 까시던 불이 나도 헤엄치고 나오고 병을 던지면 그렇게 된대. 죽으라고 따라와. 죽으라고 따라오니까 할 수 없이 거기 닿았어. 하여간 거기 섰다가 반반 버들리바 채공씨야 문 열어라. 문을 열고는 큰애기만 데리고는 그 가시나는 안 데려갔거든. 안 들어가니까 그 가시나는 그냥 지 혼자 지그집으로 오고 큰애기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상추 한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게 두 번이나 가져왔지. 세 번째는 아이 내가 퇴근하니까 내가 갈란다 하고 서모년이 나섰어.
보자, 이제는 죄를 저질렀다고 마음을 먹고 큰애기가 그리 않겠어?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은게 얼마나 있은게 소모가 다시 돌아와. 그러더니 에휴, 나는 질도 몰라서 못 가고 낯이 살아 못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러더니만은 이제는 사람을 죽여놓고 왔던지 무슨 수가 있다 하고 처녀가 가보았어. 가보니깐 문을 잠긴 채 불러도 대답이 없어. 이제 수채구멍 이만한 놈이 있어서 그 수채구멍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본 게 총각이 쫓겨가 갖고는 저 구석 대기에 가서 서 있는데 여기 목에 다 칼 푹 찔렀어. 그 총각을 칼로 팍 찔러서 서모년이 그냥 벼른박에다가 두고 꽉 찔러서 그냥 서갖고 있어. 아휴, 그래갖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답답해. 그래갖고는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나와갖고는 있는 힘껏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서 또 일몰이 져서 총각은 칼 박힌 채 두고 쫓아나간 게 일모가 저물어서 불이 빠꼼한 데를 찾아 가니께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세 식구가 사는 데를 주인을 정하고 찾아가니까 저녁밥을 먹고는 며느리가 물레를 챙겨놓고는 미영질쌈을 하느라고 물레질이지 옆에서 물레를 이렇게 놓고는 옆에서 미영을 잡는디 그 옆에서 누워서 벼른박을 쳐다본 게 병이 한 쌍씩 내걸리고 우로 걸리고 병을 벼른박에다 걸어놨거든. 저 병은 무슨 병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저 병은 푸른 병 한 개. 그것은 산채로 칼로 찔러놓은 사람을 칼 빼고 나사주는 살아나는 약이라고 각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야, 어서 자거라 하고 잠만 자면 훔쳐가지고 갈 판이었어. 채공씨를 살리려고 그러니께로 이제 한 12시 정도 되면 가락을 치우고 싹 밀어놓고 잠을 자네. 조금 있은게 코 고는 소리가 나. 그래서는 그제야 가만히 병을 벽가지고는 할 수 없이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갖고는 거기 가서 문을 떠밀고 열고 들어가서 칼을 쑥 뺀 게 청조새가 나와. 청조새가 나와서 여가 붙고 저가 붙고 그래갖고 반드시 눕혀놓고 여기다가 약을 발라놓고 부엌에 가서 장작불을 피우고 생쌀을 갈아서 미움을 입에다가 바르고 약을 발라주고 또 미움을 가지고 온 게 청조새가 들어가고 없어. 청조새가 그 사람 혼이라는 거요. 먼저 들어갔지. 그래서 이제 그놈을 바르면서 한 30분 정도 되니까 지지개를 푸듯이 쭉 피면서 빠꿈 일어나. 총각이 보니 큰애기가 옆에 앉아있거든. 아이고, 어찌 내가 잠을 깊이 잤다고? 둘이 이야기를 몇 마디 안 해서 바깥에서 우지작 우지작 주먹 같은 비가 쏟아지고 내성병력이 나고 내리 뿌리고 그만 야단이더니 비가 오면서 천장 반짝 깔아놓은 것이 쫙 갈라지면서 색광주리에다가 이렇게 줄 달려서 내려오더니 하늘로 쑥 태워서 등천해 버렸어. 등천해 갖고는 이제 성제 학렬이 되었던가 내우가 되었던가 하늘로 가서 둘이 너는 무서운 게 밤에 다니는 게 무서운 게 나는 달이 되고 너는 해가 되라. 그래서 해가 된 게 아주 뜨거워서 아주 그런 게 바꿔서 큰애기를 달이 되고 총각은 해가 됐어. 해가 돼서 해가 돼가지고 큰애기는 밤질 걷고 총각은 낮질을 걸었어. 해가 떠서 총각이 하늘을 왔다 갔다 한뒤 한 번은 만나가지고 큰애기가 나는 무서워서 밤질을 못 가겠어. 그러면 내가 해가 되라. 내가 달이 되마. 그래갖고 총각이 바늘쌈 한 쌈을 사가지고 몽땅 지어주면서 누가 쳐다보고들랑 쿡쿡 쑤셔라. 그래. 사람이 해를 못 쳐다보지 않아?
시방 그런 게 다른 총각이고. 해는 큰애기였어. 이야기 끝. 하하. 반반 버들리바 채공시야 문 열어라. 그래 계모도 썩은 동아줄을 내려갖고 올라다가다가 죽었지. 계모도 하늘로 올라갔어요? 계모도 딸이 그랬단께. 저도 뭐 여격 올라가려고 하잖아. 그런 게 또 저도 빌어야겠다고 어쨌거나 뭐 아이고 하나님 나도 데려다 주시오. 그래 올라오고 광우리를 쭈르륵 줄을 타고 내려준 게 올라타고 반틈 올라가 갖고 썩은 동아줄이 툭 떨어져 갖고 강냉이 깡태기에 찔려 죽었지. 하하 이게 끝이야. 계모는 죽어 마땅하지. 그 총각 이름이 반반 버들리바 채공시야 문 열어라. 그래야 문을 열어주었어.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린 후에야 Every heart 솔직함을 간직할런지 다가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Every heart 소중한 마음 가득 담을런지
옛날 이야기의 구현 목적은 이야기의 경험을 즐기는 것인데 이 즐거움은 어린이는 환상을 즐기는 반면에 어른은 어린이가 즐거워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브루노 베텔하임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즐거워하는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할게요. 눈으로 읽는다면 참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주는 말재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책 읽어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지요. 예전에 열려라 참깨 하고 주문을 외우는 동화책이 있었어요. 알리바바 도둑들이라고 모두 아시죠? 그 열려라 참깨를 평상시에 잘 써먹지 않으셨나요? 자동문 앞에서도 자동으로 열리니까 그 앞에 서면서 열려라 참깨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던 기억이 여기 연구실에 계시는 선생님이 엄은진 선생님께서도 그 같은 추억을 책에다 써놓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마법 같은 일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달을 사랑하는 꽃 노래 들으시고 나서 우리 새로 오신 유미경 선생님의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보랏빛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빛나면 살며시 잠깨는 달을 사랑하는 꽃 까만 하늘 동그란 달이 피면 땅 위에 꽃도 따라 피고 긴 밤을 지키는 달빛의 노래가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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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노 바람결에 살랑살랑 거리면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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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노 꽃잎마다 물들어가는 노란 빛깔 꽃송이 달을 보며 미소 지어요. 보랏빛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빛나면 살며시 잠깨는 달을 사랑하는 꽃 까만 하늘 동그란 달이 피면 땅 위에 꽃도 따라 피고 긴 밤을 지키는 달빛의 노래가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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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노 바람결에 살랑살랑 거리면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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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노 꽃잎마다 물들어가는 노란 빛깔 꽃송이 달을 보며 미소 지어요. 열대발 되는 새. 한국 구전설화 10. 경상남도 거제군 옥만석 모친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주둥이 대발, 허리 대발,
꼬랭이 대빨, 열대빨 되는 새가 있었는데 이 새가 어떤 집에 가이 그 집에는 쬐만한 얼라가 집을 보고 있었어요. 아가, 너검에 어디 갔노? 하고 물었어요. 우리 엄에 장에 갔다. 너거 암씨 어디 갔노? 우리 암씨 농길로 갔다. 너거 오래비 어디 갔노? 우리 오래비 서지 갔다. 너거 생이 어디 갔노? 우리 생이 서답시 치러 갔다. 너거 엄에 오거덜랑 감나기다 걸어놓으라 캐라. 이라고 갑빌있단 말입니다. 저거매가 장에서 오니께네 이놈의 새가 오디마는 저거매로 사족을 갈라서 감나기다가 걸어놨습니다. 오래비가 오디마는 이거를 보고 이거 우짠 노릇이냐고 물었습니다. 얼라는 주둥이 대빨, 허리 대빨, 꼬랭이 대빨, 열대빨 되는 새가 와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오래비는 그놈의 새의 원수 갚아야겠다고 그 새로 잡으러 집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이 논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소, 주둥이 대빨, 허리 대빨, 꼬랭이 대빨, 열대빨 되는 새 받는기요. 하이께네 그 논 가는 사람이 이 논을 다 갈아서 셀이서 모로 숨겨서 가실에 걷어주면 갈차죽과 뭐 캡십니다. 그래서 오래비는 논을 갈아서 셀이서 모로 숨겨서 가실에 거두어 주었더니 저기 써답을 씻는 여자 보고 물어보라고 캡십니다. 오래비는 써답 씻는 여자한테 가서 보소, 주둥이 대빨 되고 허리 대빨 되고 꼬랭이 대빨 되는 새로 봤소? 쿵깨네 이 서답 다 씻어서 삶아서 헤어서 풀 미기서 농안에 여주면 일러줬구마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더니 저 까마귀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한테 가서 까마귀야 주둥이 대빨 되고 허리 대빨 되고 꼬랭이 대빨 되는 새 봤나? 쿵깨네 저 통식간을 기더기로 다 주워서 아랫물에 씻고 윗물에 허어서 내 입에 넣어주면 일러줬구마. 그래 까마귀로 해달란 대로 다 해주니께네 저기 새 쫓는 아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쫓는 아한테 가서 새 쫓는 아야 주둥이 대빨 되고 허리 대빨 되고 꼬랭이 대빨 되는 새 봤나? 그께네 갈퀴 하나 줌시로 이거 굽으러 가는 뒤로 따라가라 계십니다. 그래 갈퀴 굽으러 가는 뒤로 따라갔더니 거기 주둥이 대빨, 허리 대빨, 꼬랭이 대빨, 열대빨이 되는 새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께네 오늘 지역은 밥을 해서 쭉 찌를까 죽을 쑤어서 후루룩 할까 떡을 해서 먹을까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러더니 에라 떡을 해먹자 감시러 떡을 한시로 쪄놓고 장간의 집으로 칼 얻으러 가요. 그 새에 오래비는 그 떡을 죄다 묵어버렸어요. 새가 칼로 얻어갖고 와보니 떡이 없어서 새 보고 이놈의 새야 네가 떡을 다 묵었지 하이게네. 새는 우메 안 묵었다. 천장나무 밑이 카이 보이게네. 몰이 있어서 이놈의 몰 네가 떡 다 묵었구나 하이 몰은 예예 안 묵었다. 천장 밑이 말이야. 이라니께네 말이 밑이 개한테 가서 개야 네 떡 다 묵었지 했습니다. 개는 공공 안 묵었다. 천장 밑이 마당이 이래서 마당이 있는 닭한테 가서 닭 이놈의 닭 네가
떡 다 묵었지 카이. 닭은 꼬꼬 안 묵었다. 천장 밑이. 이래서 새는 이리저리 댕기니라고 아무것도 굶고서 잤습니다. 안날에는 오늘은 죽을 쑤어서 후루룩 할까? 밥을 해서 쭉 할까? 에라 죽 쑤어서 후루룩 하자 하고 죽을 쑤어 놓고는 장자네 집으로 버러지 얻으러 가십니다. 그 사이에 오래비는 그 죽을 다 묵어버렸답니다. 새가 와서 보고 죽이 엄시 이놈의 새야 네가 죽 다 묵었지. 음메 안 묵었다. 천장 밑이 하이꺼네. 몰한테 가서 몰아 네가 죽을 다 묵었지 하이께네. 몰은 안 묵었다 캐서 개한테 가서 네가 죽을 다 묵었지 하이께네. 개는 꽁꽁 안 묵었다 캐서 닭한테 가서 닭아 네가 다 죽 다 묵었지 하이께네. 닭은 꼬꼬 안 묵었다 이라이. 새는 이날도 아무것도 못 묵고 굶었습니다. 안날에는 오늘에는 밥을 해서 쪽지어야겠다 하고 밥을 지어놓고 장자네 집으로 주게로 얻으러 갔습니다. 그 사이 오래비는 밥을 묵었습니다. 새가 와서 보이 밥이 없어서 야 이놈의 새야 네가 밥 다 묵었지 하고 몰한테 가서 네가 밥 다 묵었지 하고 개한테 가서 네가 밥 다 묵었지 하고 닭한테 가서 네가 밥 다 묵었지 캐십니다. 새는 씻대나 굶어 놓이 기운이 엄서져서 그만 누웠습니다. 오래비는 기운 없이 누분 새로 총을 한 방 놓았더니 새는 이거 뭐이 문다 빈대가 무나 베루기가 무나 감서러 솥 안으로 들어갑습니다. 오래비는 솥뚜껑을 깍 눌러놓고 불을 마구마구 떼서 솥이 빨갛게 달구어서 새는 솥 안에 죽기 했습니다. 옛 이야기는 구전설화에다 사투리가 섞여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주둥이 대빨, 허리 대빨, 꼬리 대빨, 꼬랭이 대빨, 열대빨 되는 새 이야기는 조마기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 각편을 살펴보니 이야기꾼들이 조마귀, 조매기, 조마구라고 했습니다. 새 모습을 한 마귀라는 뜻이 아닌가 추측해 본답니다. 각 편들을 견주어 보면 공통되는 줄기가 있습니다. 조마귀가 어머니를 해쳐 가죽을 감나무나 줄에 널어 놓습니다. 아들이 원수를 갚는다고 조마귀를 찾아가는데 논 가는 사람, 써답 씻는 여자, 까마귀, 새 쫓는 아이를 만나 과제를 수행합니다. 어떤 과제 각편에는 빨래하는 여인을 만나 흰 빨래는 검게 해주고 검은 빨래는 희게 해주는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조마귀가 사는 집에 이르지만 바로 조마귀와 대결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조마귀를 살핍니다. 조마귀가 떡을 하면 떡을 빼앗거나 먹어서 없애고 밥과 죽도 그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조마귀는 떡, 밥, 죽을 찾아다니지만 못 찾고 굶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조마구는 잠을 자는데 가마솥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됩니다. 아들은 가마솥 뚜껑을 꼭 닫고는 불을 떼고 조마귀가 솥 안에서 바짝 타 죽게 합니다. 그렇게 원수를 잘 갚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야기가 덧붙여 조마귀 재산을 차지하고 예쁜 처녀가 나타나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해방 씨. 따라가요. 4 나오면 보인다. 4 나오면은 보이도.
무인도에 쉬어갈 거야. 빨리 뛰어봤자 그 짧은 사이에 우리는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흐린 날이어도 좋아. 찡그릴 필요 없잖아.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여기선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있으니. 바다 바람 부서지는 파도 너의 웃음 우리라서 좋아. 빨간 노을 가까이 온 하늘 이 넓은 바다 우리뿐인걸. 우리뿐인걸. 바다 바람 부서지는 파도 너의 웃음 우리라서 좋아. 빨간 노을 가까이 온 하늘 이 넓은 바다 우리뿐인걸. 무인도 쓸쓸한 곳 편만 보내 남들 뛰는 것. 그래도 멈춘 채 쉬어가는 건 추억이 되는 법. 이미 주사위는 던졌으니 멈춘 이곳에서 노래 불렀으니. 바다 바람 부서지는 파도 옷이 젖더라도 기분은 좋다고. 어두운 밤이 와도 별보다 빛나는 너를 찾아봐. 막막한 맘 들 땐 바람에 맡겨봐. 눈을 감아봐. 바다 바람 부서지는 파도 너의 웃음 우리라서 좋아. 빨간 노을 가까이 온 하늘 이 넓은 바다 우리뿐인걸. 우리뿐인걸. 바다 바람 부서지는 파도 너의 웃음 우리라서 좋아. 빨간 노을 가까이 온 하늘 이 넓은 바다 우리뿐인걸.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죠? 우리 오늘 노래 소개가 빠졌었죠. 두 번째 곡이 국악동요 버섯이 옹기종기라는 노래였고요. 세 번째 곡이 보아의 Every Heart라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그래픽 노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래픽 노블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픽 노블이 그런 거구나 정도만 이야기를 했고 그래픽 노블 책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픽 노블이 정의를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래픽 노블이 그 미국과 유럽의 그 문학 형식의 문장이 많고 강렬한 예술적 성향을 드러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특별히 흑백 형식을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윌 아이즈너라는 작가의 처녀작 Contract with God이라는 신과의 계약이라는 작품 1978년 10월에 그 작품 표지에 이 단어를 그래픽 노블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영화로 이미 만났던 이야기들, 그리고 책으로 소설책으로 만났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저 300이라는 거를 영화로 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쥐라는 작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픽 노블의 특징이 있어요. 만화책이 아니잖아요. 특징 한번 알려주세요, 유미경 선생님.
네, 그래픽 노블의 특징은 우리 교육해 주신 선생님이 PPT로 띄워주신 걸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정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픽 노블의 특징은 완결성과 단행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설 같은 깊이, 그리고 영화 같은 묘사가 특징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철학적이고 강렬한 스토리를 가지고 복잡한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정형화를 탈피한 개성적인 만화풍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드로잉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만화 미학의 마지막 결정체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각 문화권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산업적, 교육적 활용도가 높아서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노블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그 완결편이라고 했잖아요. 완결성이요. 네, 완결성의 의미는 뭘까요, 선희 쌤? 저희가 만화는 2권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연재되고 몇십 권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그래픽 노블은 한 권에서 이야기가 결말이 다 되는 거죠. 전개가. 그래서 그런 특징을 완결성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만화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픽 노블이라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연관성 있는 띄워주신 도서 목록 중에 여러 권을 빌렸었는데 빌린 것 중에 내 인생의 첫 캠프라는 그 앞장면이 그림인 듯 만화책인 듯한 그림으로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봤거든요. 베라 브로스골 지음의 김영진 옮김 이 책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했을 때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림과 글이 같이 연결되면서 읽어지는, 그래서 요즘 세대는 SNS나 인스타그램 그런 데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글을 조금씩 띄우잖아요. 그것처럼 잔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실제로 러시아계 미국인 이 작가는, 이 베라 브로스골의 작가는 이민 가정 자녀로서 자랐는데 차별과 아픔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서툴렀던 소심했던 그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작품으로 녹아낸 것 같은데, 만화라면 조금 더 한정되어 있는 단어를 쓸 테지만 이 글로써 좀 편안하게 본인이 쓰고 싶은 거를 부드럽게 쓰지 않았나. 그리고 또 지금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서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은, 도서는 제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추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요약해 주신 느낀 점, 소감 얘기해 주신 책 말고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그 아트 슈피겔만의 작가의 쥐라는 그 도서는, 그림책이죠. 이거는 많이들 아실 테지만 이것도 그래픽 노블의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엘데포의 시시멜 그림의 밝은 미래의 도서고요. 그 다음에 이너 소녀라는 도나조 나폴리 그리고 데이비드 워즈너 그림인데요. 이 도서는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엘데포 읽어보고 싶네요. 작가들 이름도 너무 어렵네요. 네. 저희가 강의를 들을 때 나라별 발전 사례를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은 뭐 디텍티브 코믹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배트맨, 원더우먼이 거기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마블 코믹스라는 분야에서는 스파이더맨, 헐크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작가님의 그 목록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건 연령별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많아서 모두 나열해 드릴 수 없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처음이지만 이제 앞으로 쭉 유미경 선생님과 함께 할 거고요.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저희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